학생 여러분, 10분간씩 잘 쉬었습니까? 자, 직업군인 특성 중에서 이번 시간은 도덕적 명예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명예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예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우리 군인에게 있어서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명예라는 것은 도덕적 존엄에 대한 자각으로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승인되고 존경과 칭찬이 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명예보다도 신뢰를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신뢰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비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인의애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단이라는 맹자의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우러나오는 어떤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요지심, 시비지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 누구에나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은 뭡니까? 남들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측은지심이 있고요. 또 사양지심이 있다. 겸손하게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호지심, 부끄러울 줄 아는 거, 부끄러운 거, 옳지 못한 걸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끄러움. 그 다음에 시비지심, 잘잘못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이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성품,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걸 인성이라고 가정을 할 때, 동물의 본래 성품은 개인적 성질의 성, 다시 말해서 기성일 것이라고 합니다. 기성일 것이다. 그래서 동물 본래 성품은 개인 특유의 성질의 성인 기성으로 생각을 할 때 그 기성은 뭐냐? 그 기성은 무력지심. 무력지심은 뭡니까?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탐욕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뭐냐? 힘은 논리가 작용하는 거야. 힘센 놈이 이걸 갖고자 하는 그런 논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성은 동물적인 본성이 있다는 거, 동물적. 그래서 물욕지심, 견물성심을 비롯한 힘은 논리가 적용을 한다. 오늘날 만연하는 물질 만능 풍조는 이 사회를 강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동물의 본질적 속성인 기성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법행위를 하고 또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또 직업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오늘날 사회 질서나 기본은 파괴되고 상호 불신이 어떻게 됩니까? 깊어만 가면서 그런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민주사회는 불명예를 우리가 수치로 생각하는 문화풍조 조성이 사회 발전의 선계로 가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직업에 대한 명예심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확신이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또 소명의식이 직업을 더욱 명예롭게 만들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상호 명예를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군인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군인은 명예를 먹고 명예 죽고 명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심이 투철한 이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프로 정신은 장인으로 쉽고 편하게 안일한 아마추어리즘과 구분된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첫째, 높은 수준 목표를 진입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추어,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는요. 그러므로 누가 흔히 한 말로 뭐라 하냐면은 뭐 도전 의식도 없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 아마추어들은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이 없다는 거. 책임. 아마추어는 무슨 일이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일을 적당히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런 성취감도 남의 눈을 끊는 일도 남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스스로 즐길 따름인 것이죠. 자, 아마추어하고 프로 차이점에 대해 여러분들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프로는 뭐냐? 자, 프로 정신이란 무엇이냐? 쭉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띄워놨는데, 자, 프로 정신이란 뭔가? 프로한 사람들은, 자, 고달프고 힘듭니다. 첫째는 프로는요, 고달프고 힘들어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에 투자된 그 희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럽니다. 자, 프로 운동선수하고 일반 직장인하고 차이는 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프로 운동선수들은요, 자기 시간 중에 20%는 시합에 투자를 한다면 시합에. 자기 어떤 시간 중에 모든 것을 프로는 시합에 20%를 투자하고요, 연습에 80%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연습을 80% 투자하고 시합에 20%. 훈련, 평소에 연습 80%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요, 99%를 일에 투자하고요, 자기 개발에 1%뿐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은 운동선수와 비교시 거의 연습도 안 하고 시합에 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100이라는 숫자를 할 때는 시합 시간에 20% 투자하고 운동에 평소에 연습 80을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합에 80을 하고 운동 한 20% 할 거죠. 반대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군대 생활을 할 때 31사단에서 소령 때 내가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강주의 프로야구단이라고 하면은 해태 타이거즈가 있었어요. 해태 타이거즈의 아주 유명한, 뭐 지금도 알죠, 바람의 아들. 누굽니까? 바람의 아들 하면 이종범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종범이하고 이대진이가 31사단에 방위병을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종범이가 나는 감찰부 보좌관을 근무할 때 옆 사무실 민심처에서 그 방위병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처 우리 감찰부가 사무실에 나란히 붙어 있어서 수시로 이제 이종범을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종범이가 방위병 근무를 하고 나 소령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프로야구 규정이 연고지 게임은 군복무 방위병 근무를 해도 일과 이후에는 그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종범이는 강주에서 해태 타이거즈가 경기를 하면 그때는 나가서 야간에 나가서 하니까 일과 끝나고 와서는 경기에 선수로 뛰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죠. 근데 낮에는 방위병 근무를 하고 나가서 강주에서만 시합을 했을 때만 딱 나가 뛰니까 운동 감각도 없고 경기 감각도 없을 것 같은데, 나가면 홈런을 뻥뻥 때리고 오는 거예요. 펑펑 때리고. 그래서 내가 홈런 때리고 오면 내가 그 다음날도 종범이한테 그러는데, 야, 이종범 잘했어. 네가 최고야. 그래서 내가 커피 한잔 사주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나는 어떻게 너는 매일 뛰는 것도 아니고 운동 강화도 없는데 그렇게 나가면 홈런을 때리고 오냐. 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요, 퇴근해서 지가 개인 연습장에서 하루에 배팅 연습을 300개씩 공을 때린답니다. 세워놓고 집에서 지가 연습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0개씩 공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계속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프로는 이만큼 남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스타가 되는 겁니다. 응? 이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손이 아주 거칠거칠해요. 무슨 뭐 시멘트 바닥을 입고 우리가 만지는 것처럼. 응?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로서 또 대스타로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보면은 뭐냐, 엄청나게 힘든 거죠. 일반인들에게는 또 여갈동이나 심시불의 인생 때는 하나 바둑이라 할지라도 프로 기사들에게는 생활터전이며 명확한 전쟁인 것입니다. 7.8기의 건투 선수라든가
응? 뭐 손흥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연습할 때는 축구공을 차고 휴식할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만 한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은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은 훈련을 연습처럼, 연습은 전투처럼 승리를 향한다는 도전지를 늘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 군인들은 뭐라 합니까? 평소에 훈련은, 전시는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시는 피 한 방울을 아낀다 할 정도로 훈련은 연습처럼, 연습은 전투처럼 이렇게 군인들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 정신이라는 게 뭐냐? 프로는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프로는 일을 종교처럼 합니다. 종교처럼. 일은 생계를 위해서 또 보람을 위해서 통상 합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동기가 믿는 것처럼 숭고하지 않으면 결코 프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종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는 일에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걸어요.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적당히 그래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거기다 걸죠. 그래서 프로에는 뭡니까? 그리트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끈기, 인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응? 이 그리트라는 거 뭡니까? 열정 있는 거죠. 열정. 응? 끈기 있게 추진하는 힘. 자, 그래서 프로는 보면 물론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노력이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프로는 자신의 기술이나 기능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삼성이나 대기업에 다니면 다들 존경한 직장이잖아요. 은행, 금융권이나.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보면요. 직장인 5명 가운데 4명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따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프로는 자기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매일 자신이 최고 능력에 도전하는 기쁨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올림픽 해가지고 메달 따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가장 성취욕구가 높은 메달은 어느 메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금메달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올림픽 가서 보면은 동메달 선수가 더 좋아서 팔딱팔딱 뜁니다. 그리고 은메달 선수는 기회가 올라갈 당시 침울해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느낍니다. 금메달 선수는 내가 최고라니까 어차피 자기가 손을 바짝 들고 만세를 부르잖아요. 근데 은메달 선수는 가만히 있어요. 왜?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금메달 따는 금메달을 못 딴 거에 대한 아쉬움. 엄청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못 올랐다. 근데 동메달 선수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동메달을 땄으니까 와 정말 다행이다 해가지고 그 성취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메달 중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은메달이라고 합니다. 은메달도 세계에서 2위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로는 매일 자신의 최고 능력에 도전하는 기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항상 노력을 해요.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는 있기 마련이죠. 자, 나는 이제 골프를 많이 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데요. 자, 골프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LPGA에서 우리 한국 여자 선수들이 다 쓸어버리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코치들이 따라다닙니다. 코치. 그 전에 우승했던 선수들라도 항시 코치가 따라다니면서 세계 PGA 가지고 우승을 한 선수도 매일 그 개인 레슨 그 코치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스윙 자세를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개선 여지는 계속 발생된다는 거죠.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면 죽 써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유혹과 방해를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스타가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유혹을 하죠.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가운데마다 인기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 유혹도 따르죠. 근데 이런 것을 자기가 잘 극복해야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있어야지만이 프로가 되고요. 또 성공이 찾아와도 결코 만족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프로가 성공에다 단정짓는 순간 그 프로는 생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 정신, 자, 프로 정신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나 아까 그리트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열정에 대해서는 동영상이 여러분들 있는데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 시청하는데 이것도 8분짜리 아마 동영상일 겁니다. 8분 정도 걸릴 건데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다 같이 한번 시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직업으로 하자고는 자기가 갖는 프로식, 우리 군인도 올리죠. 솔저라는 말은 뭡니까? 프로식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자, 미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솔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식을 갖고 전투를 임합니다. 정말 전투를 기가 막히게 해요. 미군들은. 우리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같이 연합작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미군들 통해서 배울 점이 많아요. 미군들은 정말 글자가 솔저예요. 프로예요, 프로. 우리처럼 아마추어 이런 전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번 다 같이 꼭 시청을 해서 합니다. 다음은 이제 둬야 된 도덕적 금욕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둬야란 말이에요. 둬야 된. 좀 앞에가 도덕적 금욕 정신인데 또 둬야 된 도덕 정신이라니까 좀 의미가 좀 있는데요. 둬야란 말은 뭐냐? 인간의 소질이나 능력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을 닦고 심성을 가다듬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도덕적 금욕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는요, 우리가 인간이 물질이 부족하면 불행하지만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사로잡혀도 우리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종종 우리가 소비적 인간의 탐욕에 대한 어떤 도덕적 제동에 부재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이 동물적 욕망의 충동을 무한하게 추구하는 무도덕과 비도덕이 떨어지고 맙니다. 자본주의적 정신이 결여된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즉 자본주의 제도만으로는 물질적 향락주의, 즉 방탕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한 종교와 도덕이 인간이 이성 욕망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방탕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인간의 어떤 감각적 욕구를 전시하고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어떤 스토아파적 또는 플라톤주의적 존재론적 금욕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도야된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네, 오늘날 물질적 향락주의와 배금주의가 삶의 방식을 지배하고 또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가치관의 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민 자본주의를 넘어서 진정한 자본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직업이 임하는 적극적인 덕목인 근면, 성실, 검소, 전략, 금액 같은 미덕이 실천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자발성과 금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켈빈은 직업 생활에서 금욕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신이 지정한 생활 방식을 물질 생활에서 공평함을 인내하는 것과 또 절제함과 검소함 실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보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종교학자로서 우리가 의미를 이야기한다면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위탁된 것으로서 언젠가는 그 주인에게 결산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무절제와 자만과 거칠애와 허영을 굉장히 미워하는 신은 인간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금욕을 굉장히 권장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도덕적 절제와 한계를 지키고 부를 태폐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왁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합리주의에 입각한 금욕적 전략의 결과로서 어떤 자본을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경영에 투자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왁스 베버 금욕적 직업윤리 개념을 좀 더 깊이 여러분들 설명을 한다면은 베버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이념은 즉 신의 은총에 의해서 끊임없이 노동하며 또 노동은 신에 대한 봉사로 파악하여 게으름과 태만은 모든 악의 원천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근면하며 쾌락이나 자기만의 이익 추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또 박애주의적 목적으로 이윤을 기꺼이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욕적 직업윤리는 근대적 시민사회의 윤리이고 합리적인 자본주의 윤리의 기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도 현재 애족, 예사, 집단, 지향적 윤리가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직장인도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GDP가 약 3만 달러 수준을 이제 초과돼서 어떤 사업의 질이 풍족하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세계화 정보 시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욕적 어떤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공평주의 정신의 어떤 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 체계는 학력과 근속 연수를 근간으로 한 연봉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노조에서도 이제 평가에 의한 임금 차등화 정책을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연봉임금 체계를 능력급으로 전환시키고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공평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등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기회균등을 똑같이 평등하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가 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현재는 뭡니까? 또 고임금 저성장 시대 능력과 공원대에 비례한 임금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가문의 수행과 평등이 아닌 공평주의 실현이 절실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나는 이 공평주의, 평등 이야기할 때는 나는 우리 군대를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구소련과 북한 세왕의 원인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평주의를 질시킨 평등지상의 악평등의 가져온 하나의 업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대 보면요, PX가 있습니다. PX 가면은 북한 경제가 똑같다고 봐요. 자, PX 관리병은 자기가 그 판매에 대한 이익이 없어요. 많이 팔건 적게 팔건 자기는 하등에 한게 없으면 자기는 PX 관리병으로서 물건만 팔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많이 팔면은 친절하면 병사들이 많이 오니까 그만큼 나는 귀찮은 거예요. 안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상에 올린 거고 나오는 관계가 없잖아요. 군부대 PX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 몰락 원인도 이러한 평등, 공동분배 이런 계획경제소는 하나의 다 몰락 원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현 직업사에서도 연봉임금제라든가 이런 것을 능력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이 공평주의로 전환할, 평등주의에서 공평주의로 꼭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시간에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